고소인이 앞서서 수차례 경찰에 이런 사실을 또 알렸다고 하는데 사건을 오히려 경찰 측은 덮으려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소인 측 변호사를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 고소장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피해자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들을 겪어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가해자가 2016년 5월 첫 범행부터 약 2년간 지속적인 강간, 유사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성폭행이 지속되었습니다. 예. 그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당장 낙태하라고 강요했고 피해자는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스피린 약 25알을 먹어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간신히 예. 목숨은 건졌지만 유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된 범행으로 정신과 등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굉장한 고통을 그간 겪어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이 피해자가 만약에 신고를 하면 남한에서 이런 건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되지 않는데 북한식 사고를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나무라기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요. 이건 사실입니까? 네, 그 가해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피해자한테 네가 그 북조선에서 와서 촌스럽다. 원래 남한은 좋아하면 다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강간 행위를 한 다음에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촌스럽고 예. 남조선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남조선의 특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거를 가정으로 하고서 그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여자가 남조선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남조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으로 여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고 갔던 거죠. 예,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경찰관,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분이 탈북민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개 승냥이 짓을 했다. 그게 밝혀지면 겁이 난다 등등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어떤 자신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까 봐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이 가해자 측에서는 이게 내가 계속 이걸 인정하는 것이 불리한 걸 알고 있지만 여자쪽에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내가 승냥짓을 한 게 맞다라고 이제 두렵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한 거죠. 사실은 이마저도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휴대폰을 봐주겠다라고 하면 휴대폰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미 많은 증거들을 지웠고 이거마저 지우려다가 미처 지우지 못한 증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마치 보는 듯 하다가 그 휴대전화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이 경찰관이 지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 우선 신변보호 담당관 소속이 경찰에서 정보보안과 소속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에 대한 모든 정보, 기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데다가 이 여성들의 특성, 북한에서 특성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문화에서 자라왔고 이런 어떤 성범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특성까지 알고 있었고 그런 거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휴대폰을 봐준다고 하고 그런 증거를 자신이 법적으로도 어떤 게 범죄가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증거까지 인멸을 한 것이죠. 일정 부분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그 아까 메시지는 결국에 이제 지우지 못한 메시지들 중에 이제 남아있는 어떤 소수의 증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제출된 것 가운데 진술서라고 쓴 것도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혼하고 같이 산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 번의 범행 후에 피해자가 경찰에 이제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서 계속적인 폭언 폭행을 했습니다. 신고하면 너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모두 죽는다. 그리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피해자와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가해자가 내 자녀가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인 5년 후에 내가 마누라랑 이혼을 할 테니까 그때 같이 살자.
라고 계속적으로 신고를 못하도록 회유를 해왔거든요. 예, 물론 예. 그러는 와중에도 범행은 계속 되었고요. 아. 결국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영향력.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보위부가 절대적인 생사를 쥐고 있는 예. 그러니까 한국의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쥐고 있는 절대적 역할이기 때문에 예. 현직 신변보호 담당관의 그 지위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일종의 이제 보호 담당관들이 이제 탈북하신 분들을 접촉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 위력을 느낀다든지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탈북민들께서 많이들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네, 우선은 저는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그분들이 하나원에 처음 나와서 하나원에 나와서 처음 만나는 남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리고 형사이고 너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그런 이제 형사의 위치가 절대적인 생사 여부를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은 나한테 신변보호 담당관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보호 네. 담당관들을? 네네. 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개요나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해자가 고소에 앞서서 여러 차례 구조 요청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호소를 다른 분들에게 많이, 그러니까 경찰 쪽에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묵인되거나 방조가 된 겁니까? 그렇다면? 네, 사실 2018년 8월에 이제 가해자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보안 계장과 통화를 해서 이제 예.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다. 사실상 덮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 그 후에도 보호 담당관이나 경제팀장, 성무감사관실에서도 피해 사실을 계속 호소를 했지만 정식으로 네가 고소장, 진정서를 접수해. 그래야 우리가 조사 가능해. 이런 말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온 상황에서 그렇다면 서초 경찰서 측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네, 피해자가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조사를 예.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수사기관인 경찰은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수사나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예.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진정서를 내지 않아서 정식 절차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경찰 측은 이게 원론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이건 뭐 제가 이제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그 탈북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남한의 어떤 구조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서에 대한 작성이나 뭐 고소장 이런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한글파이나 워드, 그다음 PPT, 우리 일반적인 뭐 진정서나 뭐 어떤 것들 작성하기 위한 문서의 사용 방법도 아예 모르세요.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진정서를 써본 적도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서를 작성해서 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예.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피해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진정서를 설령 작성할 줄 모른다거나 그런 것들 어려움이 느낀다고 하더라도 경찰 측은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네, 저희가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고소할 계획이 있는지도 저희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요? 네, 추가적으로는 경찰이 어제 경찰청장이 이제 예.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피해자 말에 의하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달러도 받아갔고 예. 뭐 고가의 명품 시계나 뭐 사향 이런 선물 사달라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예. 공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해당 증거를 정리해서 공갈 부분도 추가로 이제 고소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고소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 이제 공갈 혐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네.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을 상대로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요. 대부분 이러한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 북현민 여성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건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보수적이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성적 충성을 바치는 그런 보수적인 문화, 성적 문화를 바탕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무엇보다 거기서 오신 분들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무시가 결국엔 이분들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그런 나라에서 왔으면 그런 곳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먼저 그분들이 오신 곳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바꾸는 게 가장 원초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성적인 지식이 여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 여성들은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난잡하고 부도덕하며 구별하지 못한 여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이제 성적 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당한 게 정말 성폭행이다, 피해다라는 걸 인지하고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또 피해 사실이 있었을 때 신변보호 담당관이 지금 한 명이고 남자라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예. 이게 여성으로 이 신변보호 담당관을 대체를 하고 만약 여성은 대체가 힘들다면 최소한 2명을 배치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그런 가해 상황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 그 문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책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를 연결해서요. 이 내용 저희가 알아봤습니다.